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한식입니다.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학장 정한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래 앉고 보니까는 무척 떨립니다. 저는 많이 떨고 있는데 실제 저는 후보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후보자 두 분께서는 전혀 떨지 않고 끄떡도 안 하시고 이래서 참 든든한 후보자들이시다 하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잠시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진지하게 본 토론회에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시청 강당에서 이런 정치 관련되는 사회를 처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사회자입니다. 제가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툴거나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양 후보자님들 또 여러 방청객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도 해주시고 또 나중에 또 지도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토론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 절차 및 질문 시간, 답변 시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별 토론 순서는 사전에 협의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오늘의 토론 진행은 정견 발표, 공통 질문, 후보자별 공약 검증, 상호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순서에 따른 질문과 답변은 해당 순서 때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앞에 전자시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은 진행이 아마 잘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두 분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 허위 사실의 공표, 사생활에 대한 비방을 삼가해 주시고 답변 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후보자 정견 발표입니다. 통영시장 후보 정견 발표는 김동진 후보님, 진이장 후보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장 후보자 정견 발표 시간은 각각 3분입니다. 3분이 경과하면은 타종소리와 함께 마이크가 꺼집니다. 제가 경험으로는 우리 학교에서는 시간을 잘 엄수하시는 분이 득표를 많이 한다 하는 그런 경상대학교 속설이었습니다.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는 뜻입니다. 첫 번째 정견 발표는 우리 김동진 후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토영시장 후보 김동진입니다. 그동안 후보 초청 토론회가 이 시청 강당에서 두 번째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이기 때문에 그동안 출마의 변에 대해서는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3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번, 4번 반복한다는 게 낭비일 것 같아서 출마의 변 대신에 조금 그동안에 이 선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 토영시장 선거가 상당히 네거티브한 그런 마타도 내지는 유언비어가 횡행하는 이런 선거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가 많이 있는데 우리 진이장 후보님이 각 가정으로 모든 유권자에게 각 가정으로 배달된 이 유인물에 보면은 선거 공보물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전현직 시장 주요 사업비 비교 이래가지고 전임 시장은 이러한 일을 했다. 뭐 예를 들면 음악당에 520억 또는 통제행에 596억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직 시장에는 물음표 2개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 같으면은 전직 시장은 이만큼 일을 했고 현직 시장은 아무 일도 안 했다니 무슨 일을 했노?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데 와서 뭐 허위 사실을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영향과 어떤 파장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인쇄물로 이렇게 공식적인 선거 인쇄물로 해서 각 가정으로 배달된 이 선거 홍보물은 그 여파가 매우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허위입니다. 그럼 제가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어제 그 KNN 녹화 그 TV 토론회에서 제가 기회를 한번 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수정하든지 회수하든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런 조치가 없길래 제가 고뇌 찬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거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또한 그 네거티브 중에 하나가 제 핸드폰 메시지에 김동진이가 되지 말아야 할 3가지 이유를 했습니다. 왜 그러죠? 진의장 후보가 될 이유를. 예, 후보님 나중에 또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는 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박수를 청할 때 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정견 발표는 우리 진이장 후보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먼저 세월호 참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통영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우리 통영은 조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조선업의 불황은 통영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시장의 책임은 더욱 커집니다. 국비, 도비 등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김동진 후보는 어렵게 확보한 수오천의 생태하천 국도비 357억 원을 반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했습니다. 저 진의장은 재임 7년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조성한 안정덕포 법송 90만 평의 공단에 고용 효과가 큰 기업과 공장으로 가득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통영 경제의 튼튼한 100년 대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통영 수산업의 경쟁력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설계한 엘리베이터형 가두리를 개발하여 해마다 되풀이되는 적조 피해를 완전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굴 폐각 처리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 등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참다랑어, 참외상, 근해삼 가공 수출 등 통영 수산업의 새로운 소득 창출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긴밀한 협조로 한중 FTA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의 문화 관광을 세계 인류의 문화 관광 사업으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강관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구도심 전체를 명품 관광 코스로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통영의 랜드마크가 될 남방산 전망타워를 건립하여 지금 케이블카 효자 상품이 이어나갈 통영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로 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저터널에서 윤희상 기념관 구군청에 이르기까지 역사문화 예술이 살아 숨쉬는 마치 서울의 인사동 같은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주말 교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통영 IC 부근에 만남의 광장 및 대규모 주차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도심 혼잡을 줄일 것입니다. 남방산 지하 주차장을 비롯하여 도심 곳곳에 소규모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의 비극을 교훈 삼아 사람과 생명을 우선하는 종합적인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중심으로 일방 통행 시행 등 시내 교통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시내 전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과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복지 행정을 사각지대에 없도록 꼼꼼히 챙겨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견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토론으로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공통질문과 답변입니다. 공통질문은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이 3분을 잘 지켜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말 교통 대란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통영이 우리 관광지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말만 되면은 큰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차가 가득하고 시내버스마저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현재 상황이 돼서 주부들이 장에 가는 게 자체가 참 어렵다 하는 말씀이 있고, 도리어 관광객들로 인해서 통영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영 시민들이 입고 있는 이러한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질문의 순서에 따라서 이번 질문은 진이장 후보님께서 먼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무소속으로 당선되어서 받은 선물이 국가 지방 국지도 67호선입니다. 이것을 빨리 조기에 개통하는 것이 주말 교통 해결에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민을고개에서 저 원문고개까지 50만 평 되는 저러한 야산의 그 일부를 만남의 광장으로 그건 다 제가 현재 재직 시에 설계를 다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추진을 하고 삼복도로 병목 구간 뭐 이런 것을 또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통영의 지형이 이 볼록볼록한 그 전무등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지형의 특색을 이용해서 가능한 한 동굴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 주차를 한다면은 시내 주차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서 미혼잡도로 교통 분산 대책을 강구하고요. 주요 교차로 교통 경찰을 배치하고 수신호 교통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말 승용차 안타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진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통 시설의 확충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의장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67호선의 조기 개통이 가장 중요한데 진 후보 재임하실 때 그 토지 보상이 완료된 67호선은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사업비가 투입이 돼 가지고 지금 터널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2015년 말까지 조기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 충고 밑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통해 가지고 삼복도로 교통이 많이 완화되었듯이 그 교통 체증이 있는 그런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를 많이 확충할 생각입니다. 금년부터 5개 도시계획 도로가 신설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북신 새마을 금고 뒤라든지 대화장 뒤에 충무 금고 뒤에 비스곡 이런 5군데가 도시계획 도로가 신설이 되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고 주차장을 좀 더 확장할 생각입니다. 아직 작년에 저희가 통제형 주차장, 남망상 재해구역 주차장을 확충해 가지고 상당히 시내 교통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가장 붐비는 쪽이 중앙시장 쪽이기 때문에 비치 호텔 뒤에 한 200면 이상 규모의 주차장을 지금 신축을 할 생각이고 해저 터널 앞뒤에도 주차장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외부 관광객이 최근에 와서 관광객의 흐름이 버스를 타고 오는 단체 관광에서 승용차를 타고 오는 가족 중심의 관광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시내 관광은 이러한 주차장에 파킹을 해놓고 걷는 관광으로 이렇게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통영의 시내 일원의 관광은 동피랑, 중앙시장, 강구안, 남망산 이런 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형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우리가 안내만 잘하면은 파킹을 해놓고 걷는 관광으로 유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둘째는 그 관광의 과실을 어떻게 우리 시민이 가져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시민의 불만이 좀 적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동피랑을 예외에서 봤습니다. 동피랑 그 매점을 주민들이 이렇게 대표를 뽑아가지고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그 매점에서 나는 수익을 주민들이 가져가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도남동, 미수동, 봉평동 이쪽 지역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의 주변 매점이라든지 루지 시설의 어떤 휴게소라든지 국제음악당 주변의 기념품이라든지 호텔 주변의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 등을 엮어가지고 주민 대표로 구성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 운영 수익을 이들 주민에게 고루고루 나누어 준다면 우리 시민의 불평 불만이 크게 적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후보님께서 시간을 다들 정확하게 이렇게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그 여성 정책에 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통영시 4월 말 기준해갖고 인구를 보면은 5만 8천여 세대가 우리가 정확하게는 5만 8,156세대가 통영시에 주거하고 있고요. 인구는 13만 9,395명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통영시 전체 인구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49.3%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영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인데 여성에게 물어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의원 중에는 뭐 여성 후보가 나와 여성 정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장 후보님들의 여성 정책은 조금 인색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은 뭐 육아 문제 또 가정 경제까지 책임지는 그런 여성들에게 가중한 노동 또는 가중한 요구가 있고 또 성폭력, 가정폭력, 이혼 등의 수치가 타 도시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님께서 자신이 내세우는 여성 정책과 통영 지역 여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우리 김동진 후보님께 먼저 답변을 청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차원으로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자기 보호 능력이나 좀 약자적인 입장이 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둘째는 여성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될 겁니다. 여성 특유의 어떤 배려. 첫 번째, 그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이 안전 조치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시가 금년부터 그 통합관제센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내 곳곳에 있는 CCTV가 이렇게 감시를 해줌으로써 특히 밤에 이러한 그 안전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복지 문화시설의 확충 문제인데 요새 체육시설이나 헬스시설 같은 데 가보면은 대부분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중림지역에 종합문화시설을 하나 신설해가지고 수영장이라든지 다기능 무대라든지 에어로빅 이런 등등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확충을 해서 여성들이 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배려를 받아야 할 부분, 예를 들면은 아이 낳기 좋고 키우기 좋고 한 아이 더 낳고 싶은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출산 보육에 관한 지원 시책을 확충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도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출산 후에 산후조리 문제라든지 또는 0세 3세 보육 지원이라든지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내용 있게, 좀 더 내실 있게 이렇게 확충시켜 나가서 우리 통영이 애 키우기 쉽고 애 낳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2012년도에 출산율이 경남에서 저희가 2위였습니다. 1.64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책의 결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여성이 성적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직장 내에서의 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시부터 이미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시책들이 각 직장으로 확산돼 갈 수 있도록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그런 일을 진행을 시켜 나갈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 통영에 7월부터 여성 아카데미를 신설해 가지고 이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들은 우리 시의 각종 여성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앞장서도록 저희가 유도를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이장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통영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우리 통영에서는 전 국민을 분노케 할 초등학생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비통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통영이 오래된 도시가 되다 보니까 좁고 어두운 골목길이 많고 시골 외곽이 많아서 특히나 안전 취약지구가 많습니다. 지금보다 CCTV를 대거 확충하고 자율 방범대원 등 안전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 여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소중한 아이들까지
우리 소중한 아이들까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책임지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젊은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육아 문제입니다. 아침에 자녀분들을 어린이집에 맡겨도 오후 한 5시 반이면 데리고 와야 하니 도저히 여성분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한 7시까지 확대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죠. 특히 그 굴박싱장을 제가 많이 돌아가 보니까 굴박싱장에서 노동하시는 여성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굴박신장 주변에 타가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여하튼 한 7시까지 늦게까지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방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또 우리 주부님들,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또 우리 예산 사정도 고려해 가면서 정말 시스템적으로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요. 예, 계속하십시오. 우리 젊은 여성들의 그 정서적,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마음을 편안하게 넓힐 수 있는, 교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관해서는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제 예술적인 그런 뭐 시의 낭송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여성들이 정신적으로 외롭지 않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을 마련해 준다면은 아마 가정폭력이나 또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여성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필히 앞장서서 우리 통영의 여성들이 행복하고 밝은 웃음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 통영 수산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은 수산업에 대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번지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수산 관련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통영이 직격탄을 맞고 어업인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노로바이러스, 적조, 일본 원전 사고 등이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관련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대책 또 방안에 대해서 각 후보님들께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 진이장 후보님께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의 요지가 안전한 먹거리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 적조 문제도 얘기를 했으니까 적조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홍보 팜플에 적조에 관한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잘 보이지 않게 싶어서 크게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만은 이건 제가 그 연구 개발을 한 겁니다. 그 엘리베이터형 적조 가두리입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적조 미생물이 식물입니다. 낮에는 그 탄소 동화 작용을 하기 위해서 수면 위로 올라갑니다. 밤에는 좀 가라앉고 이러는데 수심이 좀 깊은 곳에다가 스위치만 하나 누르면은 그 그물이 쭉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면 하나도 죽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상으로 연구 용역비를 줘서 박사들한테 그 일을 시켰더니 제대로 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또 제가 그 7년 재임 동안에 제가 복이 많아서 그런지 태풍이나 적초나 이런 것이 제대로 오지 않아서 그만 시들 해가지고 더 연구를 계속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이 되면은 확실하게 연구를 하고 하나 기쁜 일이 이건 명함을 켜게 인쇄해 왔는데 우성수산이라고 한산면의 장자리의 지선에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그 수심이 깊은 모양입니다. 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도 반가워서 악수를 내가 여러 번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이력제를 만들어 가지고 통영시장이 도장을 탁실하게 찍어주는 것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하는 것을 TV에 홍보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그 전광판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확실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둥진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안전한 수산물의 먹거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채취된 수산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 운용하고 우리 밥상에 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수산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생산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일본 원전 이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수입 농산물이나 농산물 유통에 관한 여러 가지 안전 검사 제도가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영시도 경상남도와 수산물 검사소와 더불어 공조 체제를 갖추어서 지금까지 그 검사를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크게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크게 그 체킹 시스템을 강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우리 앞바다에서 생산하는 문제입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질 보존 대책입니다. 우리 통영 앞바다는 세계에서 미국이 인정한 청정바다다. 여기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가장 싱싱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바다에 우리 생활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아수 폐수 처리장을 지금 16개 정도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안을 끼고 있는 마을이 19개 마을인데 현재 13개 마을은 완료를 했고 3개 마을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3개 마을 더 설치가 되면은 우리 BTL 사업의 완성과 더불어 우리 생활 하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은 원천 차단될 겁니다. 둘째로 노노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주된 범인이 우리 인간의 인분입니다. 이 인분의 바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계에서 없는 그야말로 5개의 바다 화장실을 설치를 했고 모든 선박에 대해서 유람선이나 낚싯배를 포함해 가지고 이동 화장실을 저희가 한 1,700개 정도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8개월 만에 수질이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보십시오. 파래가 있습니다. 또 이 여러 가지 그 재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초가 붙으면서 우리 바다의 수질이 향상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미국으로의 굴 수출이 재개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 비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하기까지는 우리 통영의 어민들이 많은 의식 변화를 가져왔고 많은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더 시정을 맡게 된다면은 이와 같은 수질 보존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어민과 더불어 온 세계에 우리 통영의 수질이 가장 좋다라고 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질문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두 후보님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제가 평소 존경하고 있은 분들입니다. 여기서 사회를 본다는 것도 어찌 보면 송구한 점도 사실은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높은 경험과 경륜을 가진 이 두 후보님이 과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보님들께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는데 종이가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A4 종이 있으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 빈종이 예. 빈종이 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나눠드린 종이에다가 그 한 사람을 적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한 30초 들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주시면 좋고요. 예, 들어주십시오. 그 인물에 대해서 한 1분 이내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우리 아마 시민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순서를 김동진 후보님께서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제일 존경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인물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저희 신앙도 제가 기독교를 가지고 있고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 호소하고 또 기도드리고 하면은 뭔가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위안을 찾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저는 이분을 가슴에 품고 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이장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존경하는 박경리 선생님이십니다.
한 30여 년간 저하고 교류가 있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정말 자신이 선비였습니다. 그래서 선비 정신을 말씀 항상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주는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각자 자기 맡은 위치에서 정말 충실하고 성의 있게 일을 다하라 하는 그런 선비 정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사를 보면서 우리 돌아가신 참 선생님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이번 육사 선거 전에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경청을 해주시고 있어서 저로서는 참 오늘 이 사회를 잘 왔다. 처음에는 많이 떨었는데 그런 생각 듭니다. 통영 발전을 염원을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후보자님들께 우리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한번 길을 한번 확 불어넣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잠시 들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서 이 두 분의 후보자들에게 기 한 불어넣어 주십시오. 통영시장님이 성공이 우리 통영시의 발전이고 우리 시민들의 곧 발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또 염원하면서 남은 토론을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각 후보님께서 제시한 핵심 공약에 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각 후보님께서 제출하신 핵심 중장기 공약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두 후보님께서 화력발전소 문제를 다른 입장에서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김동진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김동진 후보님께서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통영 화력발전소 추진은 정부에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재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발전소 추진 여부는 정부와 전기사업자 목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동진 후보님께서 화력발전소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LNG 천연가스 발전소 문제는 2013년 2월 달에 제6차 우리나라 전력기본계획에서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이게 확정 고시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인근 2000세대 이상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70% 이상의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았고 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서 또 이 원천은 안정 주민들이 청원을 한 겁니다.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산자부를 경유해서 이게 확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거를 되돌리거나 백지화하기에는 이거를 확정 고시할 때의 못지않은 그에 상응한 그런 절차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사유자가 잠시 제7차 수급 계획에서 재검토된다고 그러셨는데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당초에 그 천연가스 발전소의 부지를 안정산업공단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그 위치 표시를 광도면 1원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확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정공단에 포스코 플랜텍이 들어옴으로써 이 LNG 천연가스 발전소가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관하는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그럼 이 LNG 발전소를 성동조성군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로 갈 거냐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덕포산업단지로 갈 거냐 해가지고 양쪽의 타당성을 지금 조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5월 말까지 이 부지가 확정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당초에 안정산단으로 갔다 했다가 덕포산단이나 어떤 국가산단으로 갈 경우에 이 확정 고시된 이 위치 선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그 지금 산업자원부와 그 전력위원회에서 조금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막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곧장 아마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유권 해석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이거는 확정된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추진을 함으로써 한 2조 7천억 정도가 우리 통영에 투자가 되는데, 상주 인력이 약 한 600명, 건설 기간 3년 동안 약 한 20만 명의 고용 인력이 창출이 됩니다. 우리 지역으로서는 경제적인 효과가 매우 크리라 생각돼서 저희들은 이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그 부지가 성동조선군해가 되든 덕보산단이 되든 이걸 꼭 성취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이장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전소 건설을 결정하는 건 전력수급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장이 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은 줄 수 있어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게 현행 법률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백지화하기 위해서 진이장 후보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질문의 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요지에 앞서서 제가 어제 격렬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왜 이것을 가져오느냐, 고용 효과가 얼마 되느냐, 아까 600여 명 이랬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산 LNG 복합발전소하고 동두천 LNG 복합발전소 이 두 개소마다 한 150여 명밖에 없어요. 우리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50명. 그리고 허드렛 일을 하는, 청소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 60여 명 그 지역 주민들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엉터리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 사례를 국내외를 조사를 해가지고 어제 김동진 시장에게, 후보에게 알아듣기 쉽게 조목조목 근거를 다 들며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이 다 되지 않을까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다음 기회에 정말 진지한 토론을 하는 그런 장을 열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거 정말 잘 되었습니다. 우리 안정 주민들 뭘 모르고 아마 70% 동의를 했던 모양인데 잘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 된다. 잘 설득해서 이 장소가 바뀌었어요. 아주 다행히 잘 바뀌었습니다. 김동진 후보께서 추진하던 안정지구가 화력발전소를 추진했어요. 그러다가 성진 지오텍이나 이런 사람들 포스코 프렌텍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밀려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장소가 옮겼으면은 새로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민을 안 해주면은 아마 100% 그건 들어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제가 설득을 잘 하고, 또 관계 요로에도 그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 이게. 가스 공사가 있다고 해서 가스 발전소를 거기 세우는 게 아닙니다. 부산 장림에 가면 가스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통영 가스 공사에서 가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 통영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곳에 화력발전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론을 찾아다니고 이군영 국회의원과 손을 맞춰서 우리 통영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화력발전소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3,000포 화력발전소도 그 굴양식 합니까? 굴양식 하는 4,000여 개의 일자리가 잘못하면 잃게 되는 그런 한 위험한 것을 왜 가지고 옵니까? 저는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이번 통영시장이 꼭 당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정말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각 후보님께서 제출하신 핵심 임기내 공약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진이장 후보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환경 기반 시설 운영 검토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영국제음악당, 통영시립박물관 문제와 시민문화회관 민영화 등을 공약하셨습니다. 통영의 문화예술 분야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제음악당의 국립화 문제입니다. 우리 통영국제음악당은 제가 어떻게 따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윤희상 선생은 현대음악의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세계 5대 대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현대음악을 주로 하는 그러한 음악제가 통영국제음악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하여 그 당시 백량군 장관한테 한 500억 정도 내놔라 했더니 윤희상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평양에 가서 윤희상 유족인 그 이수자 여사를 만나서 이름을 따와서 이 예산 확보가 돼서 이 음악당이 건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용구 전 총리가 우리 국제음악장 재단 이사장 때 있었는데 이분은 거의 음악 가족입니다. 딸이 주리아드 음악 대학을 나왔고 그 음악에 가는 음악 요로에 굉장히 인맥이 넓습니다. 그리고 문화 관광 분야에서도 인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용구 총리하고 이것을 우리 국립을 하면 시비가 들지 않지 않겠느냐 이랬더니 김 후보께서 그분을 뒷전으로 내쫓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 김 후보 자신이 재단 이사장이 돼서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이런 것은 민간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이런 망신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시장이 되면은 정말 이 CEO를 잘 선정을 해가지고 경영 합리화를 하고 시립미술관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통영의 정체성과 전혀 무관한 말이죠. 골동품을 갖다 놔놓고는 이름 붙이기를 통영민속박물관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이것을 다시 우리 유명한 미술가들이 한 많습니까? 전영림 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종섭 씨도 우리 통영에 와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시민문화회관 민영화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수상과학관도 그 민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보니까 굉장히 그 비용이 적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실험적으로 우리 시민문화회관을 민영화적인 시스템이 한 1, 2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효과가 있다면 계속 민영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님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한 문화예술도시 추진 공약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윤희상 선생님은 통영이 낳은 대표적인 글로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윤희상 콩쿠르를 제외하고는 윤희상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를 주창하신 김동진 후보님께서 통영국제음악단과 윤희상을 어떻게 매치하여 글로벌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국제음악당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진회장 후보께서 재임 시절에 기본 계획과 설계 용역이 완성된 그 국제음악당은 제가 2010년도 7월 달에 취임을 해서 그 설계서를 보니까 연주 홀만 2개 있습니다. 메인 홀이 하나 있고 리사이틀 홀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 2달 정도 공사를 중단을 시키고 제가 수익 창출형으로 그 리사이틀 홀을 여러 가지 형태의 공연이나 뭐 학술 연구나 세미나나 이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대폭 수정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쪽으로 조치를 했고 그래서 2011년부터 우리가 여기 예산이 한 520억쯤 들어갔는데요. 국비가 260억이고 지방비가 260억 그 중에 도비가 190억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3년도 6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우리 3월 달에 통영국제음악제로서 아주 그냥 큰 개막 공연을 시작을 함으로써 이제 국제음악당은 본격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은 정말 글로벌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여기에는 우리가 갖는 어떤 우리 한국적인 맛보다는 음악 자체의 현대음악이나 뭐 클래식 음악이나 어떤 그런 음악 자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이런 쪽으로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무척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 음악당을 조사를 쭉 해보니까 시에서 시 예산으로 전면 투입해가지고 하는 음악당은 대부분 이사장이 시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인 주인이니까요. 그리고 그 운영은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원칙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이홍구 총리를 내쫓은 것이 아니고
그분을 아무리 하라 해도 고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 주인인 시장이 이사장을 맡게 됐고, CEO를, 그 음악당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CEO를 국제 공모를 해가지고 윤익상 선생이 독일에서 활동을 하였듯이 그 독일의 현대음악을 구현하기 위해서 독일 사람으로 CEO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그분의 국제적 리더십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런 현대음악적인 그런 공연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통영이 음악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서 정한 음악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이 음악제 기간 동안에 유네스코 음악도시 4개 도시를 초빙해가지고 우리가 세미나도 열었고, 또 2017년까지 우리 통제형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4년을 맡게 되면 이러한 일들은 종결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토론이 아주 참 진지하게 이렇게 진행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